네, 사모펀드 IMMEE가 테린 포장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엑시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기업과 사모펀드 등 대주주만 이득을 얻고 소액주주들은 불이익을 얻고 있다. 이런 비평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어제죠. 국내 1위 골판지 업체 이 테린 포장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. 네, 일단 뭐 의류 제조업체인 세아상혁이 선정이 됐는데요. 네. 국내 의류 OEM 기업으로 뭐 갭이나 유니클로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뭐 트루젠, 조이너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 중입니다. 지난해 매출 1조 7천억 원으로 STX 플랜트 부문인 STX 엔테크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앞서 5곳이 본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한솔 같은 경우에는 유력 후보였지만 가격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좀 빠졌고 세아상혁이 여러 요소를 좀 고려해서 인수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여하튼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사모펀드 IMM은 좀 2배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. 일단 매각 네.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원 수준으로 예.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. 이번에 팔리는 그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테린 포장 지분 70%뿐만 아니라 테린 페이퍼 지분 100%까지 포함이 됩니다. 지난 2015년에 테린 포장 지분과 또 구 테린 페이퍼인 그 동일재지 지분을 3,500억 원에 인수한 것을 볼 때 이 2배 이상 차익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. 그 IMM은 그 1조 원 수준을 기대를 했지만 차입금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은 풀이가 됩니다. 협상에는 별 탈이 없다면 일단 연내에는 매각이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런 테린 포장과 테린 페이퍼 사례들을 본다면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인수 당시부터 좀 소액주주와 갈등이 좀 분분했는데요. 네. 일단 테린페이퍼를 살펴보면 2016년에 그 상장 폐지를 위해 자사주를 공개를 매수를 했습니다. 일단 발행 주식의 31.4%를 주당 3,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 그 소액주주들이 공개 매수가가 회사 가치보다 낮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일단 소액주주들이 팔고 나간 다음에 2018년에 한 주당 4,111원의 고배당을 하게 됩니다. 네. 이게 보면 5년간 평균 배당 성향이 5.9%인데 이후 92.5%로 크게 올랐거든요.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이 소액주주들은 IMM이 고배당을 통해서 투자 원금의 120%를 회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상장 폐지 조건이었던 그 최대 주주 우호 지분인 95% 이상을 넘겼고 이후에도 그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IMM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말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테린 포장이 테린 페이퍼와 월산 페이퍼의 주요 사업부를 양수받는 어떤 절차를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두 곳의 지분을 유상 감지하고 그 대가로 골판지 상자 제조 사업을 받게 되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헐값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두 자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된 것과 또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그 소액주주 측의 주장인데요. 이와 함께 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테린페이퍼 소액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관련 건은 이후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네. 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건 상태인데요. 법원은 당시 매도 청구권 가격의 3.7배 수준인 13,261원에 형성돼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 판결로 이 IMM은 9억 원 가량의 소액주주에게 일단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IMM은 1심에서 불복을 하고 가격이 높다고 소액주주 측은 또 가격이 낮다고 서로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근데 이런 사례들이 비단 IMM이나 뭐 테린 포장만에 국한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일단 뭐 여러 논란 중에 일단 화두가 되는 건 기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이들만 그 이득을 얻는다 이런 주장이 좀 많은데요. 네. 이런 사례는 사실 여러 곳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도 해당 부분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. 또 미래에셋그룹의 KDB 대우증권, 또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, 또 하나그룹의 삼성테크인 인수도 그 소액주주의 기회손실, 뭐 소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그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낮아
가격을 좀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논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?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동일하게 사줘야 된다라는 룰이 있고요. 네.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있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와 동시에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의 것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 그 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일단 주장이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그 최근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진 상패를 막는 룰을 내놓은 것을 볼 때 그 향후 대주주의 인수합병 이후에 계열사 자진 상패 등의 어떤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. 또 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전자투표제도 본격 도입으로 어떤 소외주주의 입김이 좀 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좀 물꼬를 틀 전망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